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지우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창업 경진대회 발표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비치는 그래프와 수치들이 그의 얼굴을 푸르스름하게 물들입니다. 오늘로 열흘째, 거의 매일 밤을 새다시피 하며 준비한 발표 자료죠. 지우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지막 슬라이드의 글자 크기를 조정합니다.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시니어 맞춤형 건강관리 앱 실버케어. 지훈이 1년 넘게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예요. 대학 시절부터 벤처 창업의 꿈을 품었던 지훈에게 이번 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회입니다. 대기업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이번에 대기업 투자만 따내면 인생 바뀐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창업 이후 번번이 투자 유치에 실패했지만 이번만큼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시장 조사도 철저히 했고 사용자 인터뷰도 충분히 진행했죠. 무엇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노인 대상 서비스는 블루오션이에요. 휴대폰이 울리자 지우는 화면을 확인합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지 않기로 합니다. 지난번 통화에서도 언제까지 그런 불안정한 일을 할 거냐는 잔소리만 들었을 뿐이니까요. 노인 상대 사업이 얼마나 돈 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훈의 눈빛이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은 그가 창업의 길로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부모님과 달리 지훈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었어요. 특히 아버지의 냉담한 반응은 지훈에게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공해야만 했죠. 지훈은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검토한 뒤 노트북을 닫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침대에 몸을 던집니다. 하지만 설렘과 긴장감에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아침 8시, 지훈은 이미 대회장 근처 카페에 도착해 있습니다. 발표는 10시부터지만 미리 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싶었죠. 카페 창문 너머로 대회가 열릴 컨벤션 센터가 보입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네요. 오늘은 꼭 성공해야 해. 지훈은 중얼거리며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슬라이드 하나하나가 완벽해 보이는군요. 그는 마지막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카페를 나섭니다. 이제 대회장으로 향할 시간입니다. 컨벤션 센터 로비는 이미 참가자들과 관계자들로 북적입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훈도 자신의 검은색 정장을 매만집니다.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옷이라 약간 어색하지만 오늘만큼은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지훈 씨, 이쪽으로 오세요. 마지막 리허설 시간입니다. 스태프의 안내를 받아 지훈은 대기실로 향합니다. 대기실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마친 후 본격적인 발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지훈은 화장실에 들러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기로 했어요. 대회장 입구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지훈 앞에 서 있습니다.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 그리고 약간 구부정한 자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젊은이, 혹시 화장실이 어딘지 아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머릿속은 이미 발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시계를 흘끗 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바빠서요.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지훈은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노인을 밀치고 지나갑니다. 지팡이에 의지해 서 있던 노인은 지훈이 밀치고 가자 그대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노인이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지훈은 이미 귀를 닫았어요.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발표뿐이었으니까요. 대회장 안은 무대를 향해 반원형으로 배치된 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줄에는 투자자들과 심사위원들이, 그 뒤로는 일반 관람객과 다른 참가자들이 앉아있네요. 조명이 무대를 밝게 비추고 대형 스크린이 발표자 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버케어 대표 지훈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맞춰 지훈은 무대로 올라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그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청중들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늘 긴장되는 일이지만 지훈은 이미 여러 번의 피칭 경험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실버케어를 개발한 지훈입니다. 당당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 후 지훈은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합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급속도로 고령화되는 사회 통계가 깔끔한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죠. 지훈의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분들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훈은 이어서 시장 분석 자료를 보여줍니다. 경쟁사 분석,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까지 모든 데이터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훈은 실제 사용자 인터뷰 영상을 보여줍니다.
몇몇 노인분들이 앱을 사용하는 모습과 그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이에 특히 호응을 보이는 듯 했어요. 실버케어는 단순한 앱이 아닙니다. 노인분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평생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지훈의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청중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몇몇 투자자들은 메모를 하기도 했죠. 경쟁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지훈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발표를 마무리합니다. 투자해 주신다면 저희는 1년 안에 시장 점유율 30%를 달성하고 3년 내에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대회장을 가득 채웁니다. 지훈은 속으로 이건 됐다고 확신합니다. 이 정도면 최소 1억 투자, 많으면 공동사업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에서 지훈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심사위원들을 바라봅니다. 5명의 심사위원들이 앞줄에 앉아 있네요. 모두 업계에서 잘 알려진 투자자들입니다. 지훈은 그들의 질문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던 중 한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는 그 모습에 지훈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아까 복도에서 밀쳐낸 그 노인이었어요. 저분이. 지훈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옵니다. 그제야 노인의 명찰이 눈에 들어옵니다. 최영철 명예투자위원 전 한성벤처 대표이사.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한성벤처는 국내 최대 벤처캐피탈 중 하나로 최영철 회장은 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좌중이 술렁입니다. 아, 그 최영철 회장. 요즘엔 얼굴 보기 힘든 분인데. 은퇴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심사하러 오셨네. 작은 소곤거림이 대회장을 채웁니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땀이 이마에 맺히고 손이 떨립니다. 아까 그 노인이 이런 중요한 인물일 줄이야.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합니다. 최 회장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약간 떨립니다. 최영철 회장은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앞으로 나섭니다.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지훈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대회장은 갑자기 무거운 침묵에 휩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최영철 회장과 지훈에게 집중되어 있네요. 지훈은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제발 아까 이를 언급하지 않기를. 최영철 회장은 지훈의 발표 자료가 보이는 태블릿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 지훈은 가슴이 조여옵니다. 기획서는 훌륭합니다. 최영철 회장의 첫마디에 지훈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회장의 다음 말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한 서비스라고 하셨죠. 정작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방금 전 저를 대하던 태도에서 충분히 느꼈습니다. 순간 대회장 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그의 손에 쥐고 있던 레이저 포인터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작은 충격음이 적막한 대회장에 울려 퍼지네요. 회장님, 그게 저는. 지훈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시도하지만 최영철 회장은 이미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지훈에게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최영철 회장의 권위와 명성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아무도 그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지훈은 무대 위에서 얼어붙은 채로 서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머지 질문들에 대답하려 노력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사회자가 어색한 침묵을 깨며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심사위원들도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질문을 자제하는 눈치입니다. 한 심사위원이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고 지훈은 기계적으로 대답합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 중이던 다음 참가자가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훈의 상황을 보며 더욱 긴장한 듯 했어요. 지훈은 마지막으로 청중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겁고 어깨는 축 처져 있네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온 지훈은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최영철 회장의 말이 맴돕니다. 정작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발표회가 계속되는 동안 지훈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립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발표가 무대에서 진행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네요. 지훈은 자신의 실수를 곱씹으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잠깐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대했다니. 자책감이 지훈을 덮칩니다.
그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번 대회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옆자리의 한 참가자가 지훈에게 말을 건넵니다. 괜찮아요? 많이 긴장된 것 같은데. 지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인생의 중대한 기회를 놓친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한 스태프가 들어옵니다. 투자자 미팅 시간입니다. 참가자분들은 홀로 이동해주세요. 지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홀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투자자들과 다른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그룹을 이루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네요. 지훈이 들어서자 몇몇 투자자들이 그를 흘끗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다른 참가자들에게 명함을 건네거나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훈은 용기를 내어 한 투자자에게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실버케어 지훈입니다. 그 투자자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받았지만 곧 다른 참가자와의 대화로 돌아갑니다. 지훈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때 한 구석에서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사람을 아는 이에게 맡겨야지. 지훈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오네요. 한편 다른 쪽에서는 한 참가자가 여러 투자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훈이 기억하기로는 그 참가자의 발표 자료는 평범했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었죠. 지훈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결국 자신은 아무런 투자도 받지 못한 채 미팅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투자자 미팅이 끝나고 대회장은 서서히 비어갑니다. 지훈은 자신의 가방을 메고 출구로 향하던 중 문득 생각이 스칩니다. 최영철 회장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지만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스태프에게 물어보니 회장은 아직 심사위원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지훈은 용기를 내어 그곳으로 향합니다. 심사위원실 앞에 도착한 지훈은 잠시 망설입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고민하네요. 하지만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최영철 회장이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팡이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네요. 회장님. 지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최영철 회장은 천천히 돌아서서 지훈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만 동시에 지혜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훈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진심을 믿어주실 순 없을까요? 최영철 회장은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강인했어요. 자네가 만든 앱은 정말 좋았네. 기술적으로도 마케팅적으로도 완벽했어. 지훈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칩니다. 하지만 이내 회장의 다음 말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 정작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야. 지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다만 기회는 언제나 있는 건 아닙니다. 최영철 회장은 그 말을 남기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방을 나섭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져 회장의 말을 곱씹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실버케어 앱의 코드가 띄워져 있지만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네요. 대회 이후 그는 계속해서 최영철 회장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지훈은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비록 투자는 받지 못했지만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앱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사용자 의견을 들어보기로 마음먹었죠. 책상 위를 정리하던 중 지훈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모를 하얀 봉투였어요.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한 장의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서비스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걸 먼저 깨닫는 날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최영철. 지훈은 놀라서 봉투를 다시 살펴봅니다. 대회장 직원이 전해준 것이라는 메모가 작게 적혀있네요. 그는 쪽지를 읽고 또 읽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서비스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 지훈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젊은이들, 중년의 직장인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그동안 그는 노인들을 단지 자신의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삶과 이야기가 있는 존재였죠.
지우는 컴퓨터로 돌아가 실버케어 앱의 첫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간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기능과 디자인, 그리고 수익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앱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앱을 사용할 노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의 필요와 감정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죠. 정말 이 앱이 그분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지우는 자신이 인터뷰했던 노인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일상, 어려움, 그리고 꿈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지우는 쪽지를 책상 액자에 끼워 넣습니다. 매일 볼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폰을 들어 오랫동안 미루었던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훈이에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요. 통화를 마친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처음으로 그는 성공이란 단순히 투자금을 얻거나 큰 회사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지우는 노트북을 열고 실버케어 앱에 새로운 슬로건을 적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실버케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습니다. 지우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에 가득 차 내일을 기다립니다. 최영철 회장의 말처럼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지우는 서 있었습니다.